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저소득층이 늘고 있습니다. 갈 곳 없는 이들에 대한 복지 공백은 없는지 짚어봅니다. 지역 문화원의 문제점 연속 보도, 사업 계획서를 베껴 쓰고 예산을 나눠 먹는 지역 문화원들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이제 피해자들을 지지하는 위드유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특별히 아픈 데도 없는데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인데요.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에 눌러 살다시피 하는 건데 이들을 보호할 복지 정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강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적장애 1급인 61살 김모 씨는 무려 3년간 요양병원에서 입원 생활을 했습니다. 특별히 아픈 데도 없는 김 씨가 장기 입원을 한 것은 왜일까? 유일한 보호자였던 어머니가 장애를 가진 김 씨를 맡길 곳이 없다며 데리고 함께 입원했는데 어머니가 사망한 뒤에도 김 씨는 병원을 나가지 않은 겁니다. 32살 지적장애 남성 김모 씨는 역시 함께 살던 할머니가 치매 증상을 보이자 함께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료보험 소유권자들이 병원비가 비급여 빼고는 발생을 하지 않잖아요. 생활시설처럼 거의 병원에서 오래 장기 입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요양병원에서 거주하다시피 하다 당국에 적발돼 퇴소 조치된 사람들이 지난해 전주에서만 115명, 모두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기초생활수급자들로 정부에서 의료비를 거의 전액 지원하는 의료급여 대상자들입니다. 집이 추워서 갈 곳이 없어서 등 이유도 다양했습니다. 이렇게 매년 과다하게 청구되는 의료비용은 1인당 한 달 평균 150만 원가량, 열악한 주거 환경 등 제대로 된 사회적 돌봄을 받지 못한 이들이 병원에 의존하는 건데 이들을 지원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오히려 병원에 있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는 이런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개인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될 숙제로 생각하면서 사회적 돌봄 체계에 대한 재정비, 저소득층 의료 지원 체계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과 동시에 이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복지 시스템도 요구되는 상황. 전문가들은 또 일부 요양병원들이 장기 입원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GM의 군산공장을 살릴 새로운 대안이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제시됐습니다. 군산공장을 한국 GMS 내 산업은행 주도로 미래형 자동차 회사를 만들자는 주장인데요. 박찬익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월 말 폐쇄가 예고된 GM 군산공장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여야 5개 정당이 참여한 이 자리에 발제자로 나선 자동차 산업 전문가 김재록 대표는 군산공장을 살리려면 우선 한국 GM에서 분리시켜 새 법인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 GM의 지분 17%를 보유한 산업은행이 민간 투자까지 유치해 3조 원을 투자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단 군산공장을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 산업을 선도할 생산기지로 육성하자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전자에서, IT에서, 통신에서, 컴퓨터에서, 배터리에서 넘치고 넘칩니다. 시장 유동성. 김 대표는 또 한국 GM은 이미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무수익 자산으로 평가돼 군산공장 폐쇄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GM과의 협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우리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확한 실사가 우선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왜 자본 잠식이 됐는지, 군산공장 왜 폐쇄했어야 되는지에 대한 조사가 우선이다. 여당인 민주당의 GM특위 위원장인 홍영표 의원도 정부 투자에 앞서 GM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GM이 볼트 같은 차가 지금 참 올해 5,000대를 가져와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GM이 좀 군산공장에 가져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편 참석 의원들은 GM 군산공장 문제 해결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각 당 GM 대책위원장과 연석회의 개최를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GM 군산공장 폐쇄를 전제로 한 플랜 B가 논의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어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공장 폐쇄 상황을 감안해 정부와 업계에서 친환경 첨단 상용차 전진기지와 새만금 자율주행차 연구단지를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 사업 역시 10여 년 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위기에 빠진 군산을 구할 대책이 될 수 없어 논란만 무성합니다. 완주문화원이 공금을 횡령하고 예산을 빼돌렸다는 비리, 전주문화방송이 연속해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문화원의 사업 집행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업 계획서를 문화원끼리 서로 베껴 쓰는 등 문화원의 존재 이유마저 의심케 하는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전국의 문화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지역문화 창조 프로그램 공모사업 계획서입니다. 부안문화원은 변산반도를 주제로, 완주문화원은 만경강을 주제로 기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두 문화원의 계획서가 표절 수준으로 똑같습니다. 지역 청소년들이 자연 생태를 관찰, 이해하고 잘 보존해 나가도록 한다는 사업 목적은 변산면과 봉동읍이라는 단어만 다를 뿐 나머지는 같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의 추진 일정 역시 변산반도가 만경강으로 바뀌어 있을 뿐 배정한 시간, 제작과 실기 교육의 방법까지 모두 동일합니다. 서로 문화원끼리 사업계획서에 교류하는 부분도 일본에 있어요. 그쪽에서 좀 보자고 해서 제가 보냈어요. 그것은. 이렇게 모든 사업계획서가 주제만 다를 뿐 형식과 내용이 같지만 어찌된 일인지 완주문화원만 공모에 당선됐습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연간 1억 8천만 원가량의 예산으로 무려 10년간 이런 사업을 지속해왔는데 심사 기준이 있었는지조차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저도 지금 보니까 굉장히 흡사해요. 전국에 문화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이거를 다 일일이 까면서 비교대조 하진 못해요, 사실은. 매년 전국적으로 30여 개 문화원을 선정해왔는데 문화원끼리 사전에 짜고 예산 나눠먹기였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약점이 좀 많이 있어서 올해는 이 사업을 다 폐지를 했어요. 굳고 들어간 사업인데 성과도 없고 사실 이게 실제 그 사업의 효과가 많이 없어서 지역의 향토 문화를 계승, 보존하기 위해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해 전국의 시군마다 만들어진 지역문화원. 예산 빼돌리기와 공금 횡령 사실에 이어 이번에는 사업 운영까지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 개최를 앞두고 특별법 제정과 부지 매립이 빠르게 추진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올 상반기 중에 잼버리 특별법을 발의해 연내 통과를 추진하고 2021년 사전 잼버리 개최를 위한 부지 매립과 조기 완공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연말 새만금 기본계획을 변경해 잼버리 부지를 우선 매립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22년 말까지는 매립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도내 연극계를 중심으로 미투 운동이 번지고 있는데요. 피해자들을 지지하는 위두유 운동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북연극협회는 여성 문제에 대한 발본색원을 약속했고 여성단체들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환골탈태하는 모습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무대에 선 연극인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공연장에 가득합니다. 손에 들려진 것은 연극 대본이 아닌 최근 연극계 성추문에 대한 기자회견문. 늦었지만 피해자들을 위해 함께하겠다는 의미의 위드유 운동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큰언니처럼 같이 고쳐주고 싸매주고 같이 있어주고 피해자 혼자 남겨두는 일은 없을 것이다. 여성단체들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지역사회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와 전주시 등 행정기관 주도의 제도적 개선을 통해 가해자들의 책임을 좀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두려움을 안고 감행하면서도 이런 폭로들을 했는데 세상이 달라지지 않으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가장 두렵습니다. 정책과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저는 세상을 좀 다르게 가야 된다. 학생들도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도 교수의 파면 요구에 나섰으며 노동계와 시민단체들도 미투 운동에 지지 선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성피해 사실을 고백한 여성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평범한 사람들까지 위도유 운동에 동참하면서 사회에 만연한 왜곡된 성의식이 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라북도의 선거구 재조정으로 3, 4인 선거구가 예상보다 줄어들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전주시의원 선거구를 도의원과 마찬가지로 11개로 확정하고 증원 없이 30명 의원을 배분한 결과 4인 선거구는 1개, 3인 선거구 6개, 2인 선거구 4개로 다시 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전라북도는 군산과 김제, 부안, 순창에서 의원 4명을 줄여 전주시의원을 4명 늘리고 4인 선거구도 3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전라북도 의회가 군산잼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오늘 임시회에서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철회하고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청와대와 정부에 발송했습니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신차 물량 배정과 전기차 생산 라인 전환, 정부의 부실 대응에 대한 사과, 그리고 새만금의 조기 개발을 촉구했습니다. 익산시가 주민 수건 사업인 소라공원을 개발합니다. 임실군도 관광객 유입을 위해 치즈 테마파크에 장미공원을 조성합니다. 시군 소식 김한강 기자가 전합니다. 익산시가 50년 된 장기 미집행 시설인 소라공원을 개발합니다. 1967년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26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소라공원은 사업이 지연되어 오다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2021년 완공 계획으로 LH에서 내년에 착공합니다. 소라공원에는 주민체육시설과 휴식공간을 비롯해 공동주택 1,400여 가구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임실군이 치즈 테마파크를 사계절 관광지로 조성합니다. 2021년까지 총 70억 원을 투입하는 테마파크에는 장미를 주제로 터널과 정원 등 사계절 장미원이 조성됩니다. 임실군은 치즈 테마파크를 옥정호와 사선대 등을 잇는 관광 벨트로 조성해 300만 관광 시대를 열어갈 계획입니다. 남원시가 11월까지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무료 건강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남원 시민이면 누구나 혈압과 콜레스테롤 측정과 건강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데 지난해만 고혈압과 당뇨 의심 환자 등 213명을 조기 발견해 병의원과 치료 연계하거나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매년 성인병 환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민원인이 많이 찾아오는 곳으로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군산시와 한화에너지 군산공장이 희망나눔 지역복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화에너지는 어려운 이웃에게 4,500만 원을 지원하고 사회복지관 급식 봉사와 공부방 꾸미기, 연탄 나눔 등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경영난과 수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청년기업에 경영자금이 지원됩니다. 전주시는 48곳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업체에 올해 82억 원가량을 융자해 주는데 중소기업은 최대 2억 7천만 원, 소상공인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시는 융자 기간은 2년이고 대출 이자 중 일반 기업은 3%, 여성 장애인 기업, 우수 향토 기업은 3.5%의 이자를 보전해 줄 계획입니다. 완주군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투자 유치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완주군은 매각설이 나돌던 하이트 맥주 전주 공장의 추가 투자를 결정하고 전기용 탄소 소재 다인스 등 6개 기업은 테크노밸리 산업단지로 이전과 사업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이번 기업 이전 등으로 260억 원 규모의 투자 규모에 155명의 신구 교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직파 재배 전문 교육이 실시됩니다. 농촌진흥청은 농협과 공동으로 다음 달 9일까지 직파 재배의 이해와 물을 뺀 논에 벽실을 뿌리는 무논 전파, 잡초 방제법 등의 기술을 소개하는 전문 교육을 실시합니다. 벼 직파 재배는 기계 모내기에 비해 씨바르 단위 면적당 생산비를 7만 5천 원가량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부터 농협을 통해서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A매치에 전북 현대 선수들이 대거 발탁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신태용 감독은 다음 달 폴란드와 북아일랜드를 상대하는 원정 대표팀 명단에 공격수 김신욱과 이재성은 물론 전북 수시를 책임지는 홍정호와 김진수, 이용 등 전북 선수 7명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경찰이 조직폭력배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방선거 기간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도내 조폭들이 영세 상인과 주민들을 상대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지 못하도록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단속 과정에서 신고자 신원을 철저히 보장해 2차 피해를 방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익산경찰서는 건물주와의 소송에서 패한 뒤 홧김에 건물에 불을 지른 50살 최 모 씨를 현존 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밀린 임대료와 관련해 건물주가 제기한 명도 소송에서 패한 뒤 이에 불만을 품고 건물에 있는 자신의 카센터에 불을 질러 5,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의 노조 논란을 놓고 벌어졌던 전교조와 교육청 간의 갈등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지난주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의 전임을 승인하면서 전국적으로 전교조 전임을 허용한 교육청은 10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전교조 전임을 허용하지 않는 나머지 교육청 가운데도 진보 교육감이 있는 경기도와 제주교육청 등은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어 전교조 전임 허용 교육청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교육청별로 운영되던 온라인 학습 지원이 통합 운영됩니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절감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난 2004년부터 17개 시도교육청별로 운영되던 온라인 학습 지원 사이트를 이학습터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이며 학생들은 학습 자료를 제공받고 교사들도 사이버 학급을 개설해 수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소수자를 위한 축제인 퀴어 문화축제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다음 달 전주에서 열립니다. 전주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는 다음 달 7일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극복하자는 취지로 제1회 전주 퀴어 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는 이번 축제를 통해 사회적 약자가 연대하는 네트워크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무주 최북미술관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화 작가 9명의 작품을 전시합니다. 한국서예연구회가 오는 16일까지 도청 기획전시실에서 한국서예 초대 작가전을 갖습니다. 전주 남부시장 안에 위치한 갤러리 남부에서 젊은 청년 작가 3명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정읍시립박물관은 송명섭 명인의 삶을 조명하는 봄 유물전을 갖습니다. 고 하반영 화백 특별전이 삶 속에 지은 화가의 집이란 주제로 군산 근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주시 열린 시민강좌가 오늘 전주시청 강당에서 유쾌한 소통의 법칙이란 주제로 마련됩니다. 익산시민대학이 내일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개그맨 이홍열 씨 초청 강연으로 진행됩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오늘 우석대학교에서 찾아가는 이동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도교육청은 기자활동에 관심 많은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제9기 학생기자단을 모집합니다.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은 청년층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작은 창업 4기 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3월 13일 화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1도, 남원 20도 등 18도에서 21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에서 0.5m로, 먼바다에서 최대 1.5m로 일겠습니다.